자, 요즘 또 성인 배우들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아역들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역 전성시대의 시작을 알린 배우라고 하면 뭐 유승호 씨, 문근영 씨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문근영 씨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좀 놀랐어요. 네, 괜찮아졌고 생각보다 저는 빠른 회복인 것 같아요. 7개월 만인데 다행이네요. 사실 그때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연극에서 하차할 정도로 이 다리에 근육이 부어서 혈관과 신경을 누르는 거래요. 근데 이 문근영 씨는 4차례 연속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 이거 여배우가 이거 정말 회복되나 했는데 너무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이제 10월 12일에 이제 개막할 그 부산영화제 그 개막작이 공개가 됐어요. 그 기자회견에 당당히 여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제목이 유리정원인데 그 모습 보니까 부산영화제 개막작 뭐 이거보다도 저는 와 완치 됐구나. 예,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참 건강하게 돌아왔다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잖아요. 이렇게 귀여울 때랑 이렇게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 동생 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대중들이 보기엔 좀 남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문근영 씨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연극을 한번 해봤는데 이 연기의 맛에 본인이 빠진 거죠. 조르는 성격은 아닌데 엄마를 졸라서 연기학원을 다녔는데 그 연기학원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이 방송국에 전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TV는 사랑하실 거라고 옛날에 첫사랑 찾는 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재연. 내 그 추억 속 첫사랑을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는데 문근영 씨 얼굴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추억의 첫사랑 그 학생 얼굴이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그러니까 재연 배우로 네네네 시작을 했었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보시면 가을 동화의 송혜교 아역. 네, 그리고 또 명성황후에서는 이미연 아역. 그러면서 거의 뭐 아역 전문 배우로 출발을 했죠. 이 문근영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어린 신부. 그 노래방 장면 혹시들 기억나요? 바로 떠오르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일가 친지 여러분.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아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대종상에서 신인 연기자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근영 씨 나이가 17살이었는데 바로 그 이미지 때문에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런 별명이 생기게 됐죠. 사실 저는 이제 김래원 씨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 문근영 씨가 예뻐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무슨 이상한 논리야? 이거 김래원 씨 팬이면 제가 좀 그런 유치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에 신세경 씨가 있었는데 그 옆이 신세경이었어요? 네. 신세경 씨였어요. 같이 늘 그림 어린 그리고 어린 신부. 그러던. 나 다시 봐야겠네 영화를. 네. 비밀 지켜줄 수 있지. 하여튼 비밀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세경 씨 보면 굉장히 고혹적이고 아름다운데 그때는 문근영 씨가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문근영 씨의 친구가 신세경 씨인 줄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럼 유승호 씨는 어떻게 데뷔하게 됐어요? 네, 배우가 되고 싶었던 문근영 씨와는 달리 유승호 씨는 우연히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된 케이스인데요. 5살 때 아동복 모델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발탁이 됐다가 가시곡이라는 작품에서 아주 섬세한 연기로 국민들의 그 눈물샘을 자극했고 이후에 집으로라는 영화를 통해서 국민 남동생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대단했죠. 엄청난 치킨 영화죠.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막 닭 삶아줘서 머리 이상하게 잘라줘가지고 난리 나고. 예. 이게 뭐야? 나 몰라. 조금만 자르랬잖아. 누가 여기까지 자르래? 그 두 사람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아역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도 하고 또 뭐 경쟁도 뭐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어렸을 때 폭발적 인기를 얻은 아역 배우는 그래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문근영, 유승호처럼 쭉 잘 자란 이런 아역 배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시초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아이들이 마음속에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가 아니라 아역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등장한 게 여진구, 김소연, 뭐 김세론, 김유정 씨 쭉 잘 자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이제 생기다 보니 거기다가 드라마 자체가 아예 이 10대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기획이 되고 이거는 뭐 외모, 스타성, 연기력, 어른 뺨치는 그런 이제 이 아역 스타들의 전성시대가 또 사실 도래를 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뿐 아니라 또 부모들도 좀 욕심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연기학원 정말 우후죽순처럼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단역이라도 따내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치열한 경쟁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만 해도 저희 때도 어렸을 때 그 아역 연기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 홍길동 끝났어. 그다음에 바람돌이 장영실 이쪽에 나왔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옷만 네.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학원이라든가 그 아역 그 전문 소속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워낙 그 치열하게 트레이닝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단역 하나 따내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걸 보면 그 문근영 씨, 유승호 씨가 되게 많은 집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두 사람이 워낙 타고난 끼가 있으니까 저 오늘날까지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배우의 실제 모습, 평소 모습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 문근영 씨, 유승호 씨 보면은 딱 봤을 때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미지와 실생활이 일치한다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뭐 현장에서 착하다, 사람들한테 인사 잘한다, 뭐 스태프들한테 일일이 편지 써가지고 줬더라 이런 미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근영 씨 유명하고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색에 참여했던 영화인데 조선마술사에서 주인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제가 카메오 출연하면서도 같이 네. 연기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너무나 바른 생활 사나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 믿을 수 없을 정도. 그래갖고 진짜 이거 가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게 정말 본 모습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촬영 같은 데를 나간다든지 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소수의 촬영, 뭐 예를 들어서 잡지사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면은 스태프들 장비를 자기가 그냥 들어요. 그러고 그냥 날라줘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예의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이제 만찜남이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연예인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입고 다니는 옷들도 굉장히 수수하고 평범하고 얼굴만 안 보면 연예인이라는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만 고집하고 있고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예비역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유승호 씨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한 아파트 같이 살아요 지금. 한 아파트 같이 살아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적에 학교에서 이제 끝나갖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파는 시간 그 동네 되면 딱 그 시간이면 걸어오는데 교복을 입어서 조금 해갖고 그냥 이러고 걷는가 보다 했는데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네 이러고 걸어가고 또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걸어 다닌다는 거야. 맨날 그 동네를. 정말 그 정도로 바른 생활하는 애. 네, 귀여워. 오늘 보니까 네. 이 우리 형자 씨가 할머니는 할머니였구나. 할머니는 할머니였구나. 내가 맨날 잊어먹고 여인으로 됐는데 여인이에요. 할머니 여인 아닌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네. 정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근영 씨는 어땠어요? 문근영 씨랑은 명성황후 할 때 같이 해봤었는데 그때 할머니 손 붙잡고 항상 현장에 할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맨날 뭐 챙겨드리고 감독님들 앞에서 웃고 잘하고 다시 해 이러면 다시 하고 집에 갈 때도 뭐 거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저런 거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변하지 않고요. 보면은 참 귀여워요, 이뻐요. 되게 하는 게. 이지연이도 귀여웠어. 이쁘고. 엄마가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딱 사오면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 지가 먹으려 그러면 엄마가 저거 저기 선생 갖다 드려.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고 엄마가 이거 드시래. 지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치면은 드시래요. 그랬던 애기들이 이렇게 어른이 됐어.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다
그 안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특히 문근영 씨는 국민 여동생으로 안티가 전혀 없었는데 좀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좀 있었죠. 그때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였어요. 일단 우리가 흔히 대학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배우니까 연기과 그러면 튀질 않는데 본인이 나는 수능 봐서 대학 입시 치르겠다 했었고 국문과를 갔거든요. 굉장히 학교 잘 갔잖아요. 성균관대 국문과.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아니 뭐야 혼자서 독방에서 그러니까 독방 수능이라고 하죠. 혼자 시험 봤다고? 아니 누구는 뭐 혼자 조용히 치르면 더 안 잘 보나 이렇게 좀 약간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문근영 씨가 원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그 전에 동방신기에 이 윤호가 시험을 보는데 쉬는 시간마다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힘든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문근영도 같은 사태가 될까봐 이게 분명히 이제 불만하는 사인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머지의 대다수는 싫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근영 씨도 고심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수능을 안 봐야 되나?까지 고심을 하다가 이제 독방 수능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거기다 또 하나 뭐야 일반 전형인 줄 알았는데 특별 전형이었어?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굉장히 좀 당시에 무척 이제 좀 논란거리가 있었죠. 한석준 씨가 그 외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근데 외할아버지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그 외할아버지로 혜택을 입거나 그 외할아버지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황당하겠죠 뭐. 바로 그 황당무계한 일이 문근영 씨한테 닥쳤고 저도 그때는 그 인터넷에서 거기에 대한 글을 좀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근영이라는 배우를 첫째 빨갱이요?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두 가지 이유인데 외할아버지가 비전형 장기수였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해방 전후사에서 한 비극일 뿐더러 일제 국가 폭력이었어요. 비전형 장기수를 양산했던 이 시대의 산물이거든. 네. 그리고 거기랑 연관시켜서 문근영 씨가 광주산이네. 그러니까 고장을 들어갖고 디립다 비난을 하는 그 고장이 이 호남을 몽땅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역시 빨갱이야 이 논리라 문근영 씨를 고리를 뭔가 걸어야 돼. 단지 그냥 뭐 외할아버지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셜 테이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 기부자 명단인데 돈을 제일 많이 냈대. 네. 그걸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칭찬해야죠. 칭찬받을 일인데 뭔가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 관심, 사회적 발언, 사회의식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무섭더만요. 그 일종의 폭력이죠. 이념폭력, 사회폭력 같은 거를 문근영 씨가 온몸으로 겪는 걸 제가 봤는데 하여간 본인은 그래도 의연히 대처를 하더군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을 텐데. 아니, 기부를 하라고 장려해도 못 살 판에 기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욕을 하니까. 그게 비난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맞아요.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생각 들기로는 논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승호 씨 논란 없었죠. 네. 없었는데 외부에서 안 겪으면 내적 갈등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호 그래요? 씨가 그 이제 5살 때부터 아까 이제 아동복 모델 네네. 했다 했잖아요. 이게 왜 우리 신문에 이렇게 껴오는 것 같은 그런 전단지 모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승호 씨가 이제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5살 때부터 또 하니까 또 계속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일은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유승호 씨가 이렇게 말수가 거의 없을 만큼 내성적인데 연기는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냥 일찍부터 사회인이 돼서 집안의 가장처럼 그렇게 일을 해오게 됐던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보니까 이미 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린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 심적 고통이 되게 있었고 요거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인터뷰할 때 그래도 그나마 좀 그때 속내를 좀 드러냈었어요. 그랬군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안 그러다가 유승호 씨 같은 경우는 저 군대를 일찍 가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쵸. 보통 이게 연예인들이 미루다 못 미룰 때 가잖아요. 근데 그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가길래 좀 깜짝 놀랐었어요. 유승호 씨 같은 경우는 군대 갈 연령 됐을 때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네. 그냥 그 팬카페가 있는데 거기다 저 군대 갑니다 단순하게 몇 마디 남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3월 5일 날 입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이 일이 자기에게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연기자로서의 삶이 절 성격적으로 안 맞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끌려서 시작된 거다 해서 일단은 탈출의 의미로 군대를 간 것 같아요. 사실 유승호 씨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역이었던 시절의 인터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었어요. 빨리 군대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대, 막 해병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군대 가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 대부분의 아역 배우들이 나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군대에 가가지고 해결을 하고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한 명의 굳건한 남자로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선마술사 찍을 때 오랜만에 연기하는 걸 보니까 느낀 게 미소가 달라졌어요. 어릴 때 보면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 같은 그냥 미소였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조선마술사에서 이제 딱 미소를 통해서 여주인공 고아라 씨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미소는 정말 성인 남성의 섹시한 미소인 거예요. 뭔가 아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게 이제 군대가 계기가 분명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진짜 성격도 변했다고 해요. 가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못하고 촬영장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이랬는데 이제 군대 가면 이건 뭐 내 자의 타의 할 거 없이 수천 수백 명을 겪어야 하는데 게다가 조교였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뭔가 보니까 힘든 걸로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성격이 바뀌는 환경도 된 데다가 친하게 지낸 선임이 있었는데 아주 딱 뼈 아픈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 그거 너 편하자고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말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중간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대 다녀와서는 촬영장에서 아 선배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러고 이제 먼저 자꾸 말 한마디라도 붙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껴안았구나. 얘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촬영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촬영하고 얘는 여기서 촬영을 무슨 CF를 찍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바글바글해. 그래서 나 이쪽으로 왔는데 조금 있더니 어떤 애가 막 이래 선생님 그렇게 떼오는데 와서 뭐 할머니하고 떼오는 것 같은 애가 타고 갖고 딱 안기는 거야. 그래서 너가 유승호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는데 얼굴이 어떻게 나 귀여운지 오구구구구구구 아우 그래 네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그랬더니 네 그래 너 아직도 그 아파트 거기 사냐니까 네 그래 한 동네 사는데 주민인데 어쩜 그렇게 못 보냐 그래서 얼굴을 내가 오구구구구구 이랬더니 좋아가지고 네 이랬는데 그래서 딱 껴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까? 나는 이제 어머 너무 이뻐가지고 할머니 같은 마음을 이렇게 안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 부러워하는 거야 다. 왜냐면 저렇게 스타가 나한테 와갖고 선생님 그러고 이렇게 껴안으니까 애들이 어머나 나를 몰랐던 애들도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 같지. 나는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거지. 나한테 길에서 한번 그래봐. 이렇게 한번 알아봐. 일산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종종 앵기는데 그럴게요. 기분이 어떠셔? 아이고 감각이 없지. 유승호 같은 경우는요 너무 조심하는 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야 이건 좀 심한 정도 아닌가? 뭐 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도 다가가기 어려워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좀 간다 해도 내가 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뭐 장례식이나 이런 그 어려운 일, 좋은 일 이렇게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목이 쏠려서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걸 조심한다. 너무 좀 심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안쓰러워요. 비슷한 친구들에게 안정훈 씨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벌써 그 브라운관의 얼굴이 이제 나가고 나서는 그 일반 그 시민들을 뵈면은 리액션들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웬일이야? 이러면서 뭐 원래 오던 데인데. 밥도 그냥 공깃밥 막 더 서비스로 드리고 밥값도 안 받으시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이게 공인이구나 유명하구나 앞으로 내가 행동을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어떤 공인의식 책임감도 생기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막 놀 수 있는 이런 즐기는 사생활도 저희는 뭐 시간도 없지만 이제 또 많은 이제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렇게 짧게 만들어도 그 아역 배우 알려진 어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막 느껴지는데 그 외에도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 동생들의 숨은 눈물
학창 시절의 추억은 사치? 아,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린 시절에 재밌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지금을 버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억 자체가 없으면 참 어떤 공허한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재현 씨 어떠세요? 반 단체 사진에는 제가 항상 없으니까요. 아. 네,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내가 친구들이랑 내 또래 애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 유승호 씨랑 이야기를 해보다가 네.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창 시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지옥 같은 추억이 무엇일까요? 야간 자율학습 아니에요? 예, 싫죠. 예, 야자. 네. 유승호 씨가 자기는 야자를 해보는 게 꿈이었다고. 야간 자율학습을 해보는 게 별게 다 꿈이었다고. 꿈이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놀이동산, 영화관 이런 데를 못 가니까 야자하는 동안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네. 사실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그래도 반 노는 뭐다 거죠. 하나요? 네. 뭐 그냥 지들끼리 뭐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쪽지 주고 받고 네. 무협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막 뒤에서 잡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아역 배우를 하면 이 촬영 스케줄 다 맞추다 보면 학교 생활 충실히 하기 힘들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또 자괴감도 들고 또 제가 학교 자꾸 빠지면 주변에 또 반 분위기 흐리나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세현 씨, 박지빈 씨 검정고시로 돌아섰잖아요. 이 두 배우 말고도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하고 혹은 입학을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한참 먹고 놀고 이래야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이러는 건데 제대로 된 이 또 성장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남자 이제 배우들 경우에 자기의 키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전영선이라는 아역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안성기 씨보다도 더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 전영선 그러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뭐 이런 거 했어. 엄마, 왜 달걀을 엄마, 우리는 왜 아버지가 없어? 이러고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깜찍하게 했던 전영선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차는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글쎄, 나도 삶은 달걀. 어머나, 어쩌면 나하고 꼭 같네. 자기는 길에 지나가질 못했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와갖고서 얼굴 꼬집고 너 진짜냐 와갖고 막 헤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맨날 이러고 다녔대.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자라는 과정에서 얘가 어깨가 이렇게 굽었어요. 한참 성장한 시기에 이러고 다녀갖고 자기는 어깨가 구부러졌고 지금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부럽기만 한 아역 스타들이었는데 이렇게 숨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역들의 숨은 눈물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국민 동생들의 숨은 눈물, 아역이라는 굴레 벗어나기. 아역들이 겪는 가장 큰 성장통, 어떻게 보면 아역으로서의 마지막 성장통. 네. 성인 연기자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건데 이 문근영, 유승호 이 두 분도 아역 티를 벗느라고 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아역 배우 출신들이 성인 연기자가 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늦거나. 네. 아역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성인 연기자로 너무 발빨리 움직이거나 하는데 문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이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여기서 로맨스 연기를 펼쳤는데 상대 역이 누구였냐면은 김주혁 씨. 김주혁 씨가 삼촌뻘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성인 연기자로 신고식을 하면서 그렇게 삼촌뻘 연기자와 멜로 연기를 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 문근영 씨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의 그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긴 했었는데 너무 빨리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변신을 하니까 관객들이 보기에는 어색한데 연기가 어색하지 않아도 이미지 때문에 어색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바람의 화원에서 이 남장 여자로 네. 등장을 했었잖아요. 중성적인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미지를 함께 연기를 하면서 극 내에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연착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벗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댄서의 순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장서희 씨가 살사 댄스 했듯이 온갖 스포츠 댄스 막 발목 부상에도 촬영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아역 이
이제 굴레를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 게 배우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리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된 수가 많습니다. 유승호 씨 같은 경우 18살에 욕망의 불꽃. 제목이 욕망의 불꽃. 제목부터 성인이네요. 여기서 부부 역을 하는데 그 부인 역을 하는 사람이 8살이나 위인 서우 씨입니다. 연기에 그런 영화 없나? 몸부림 연기라고. 나도 남자야, 나도 어른이야. 근데 결론은 대실패였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 배우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된 연기자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신 뭐 안정훈 씨나 이재현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계단을 밟아 오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고충들을 이해 잘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냥 파격적인 변신을 하든지 저한테 노랑머리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아역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그거를 굉장히 한번 그렇게 사람들 인식 속에서 아 제가 어린애가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것보다도 아예 그냥 어머 쟤 왜 그래 그냥 더 충격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안정훈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역 특유의 그 말투 또 이게 미성의 목소리여서 좀 심각하게 대사를 좀 이렇게 읊어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걔 미성이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 아역 연기자로서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대한민국의 가장 목소리 좋으신 배우가 누굴까 해서 기룡우 선배님을 찾아갔었어요. 또 중요하지. 정말 목소리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님 댁에서 뭐 계속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 하시는 거 녹음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의해서도 이것이 또 극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유승호 씨라든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아역이지만 어린처럼 그 딱 얼굴이 있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창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나이가 좀 세월이 흐르면 바로 성인으로 자연스럽게 좀 전환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이미지 이게 너무나 강하게 바뀌어서 이것이 그냥 나이가 지금 뭐 내일 모레 이제 50인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지금 내일 모레 50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실 정정 않을걸요? 성인 연기자